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소득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래 이 소득 산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소득 규정인데요.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행에서 하는 소득 산정의 기준은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규정을 거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금자리론에 있는 소득 규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득의 종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소득이 종류가 어떤 것이냐. 그냥 저희는 막연하게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이 나의 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증빙소득자, 즉 우리가 월급을 받는 분들 있죠.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런 분들을 증빙소득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뭐 건강보험도 띄고 뭐 이것저것 뭐 각종 근로소득세도 띄고 해서 사실 내가 받는 급여가 뭐 500이다. 400이다 이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내 통장에 찍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천징수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그 적은 금액이 내 소득은 아니고요. 세전 소득이 나의 이제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반대로 프리랜서 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 소득이 아니고요. 신고한 금액이 내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 소득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낸 만큼이 내 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많이 버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시고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좀 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거부터 보는 법을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근로, 뭐 연금, 기타 해서 소득의 종류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과세하는 그런 소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일단 보시면 돼요. 사업소득자들은 그냥 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자 역시 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소득을 봐야 되느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 내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 소득 금액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수익 금액이 이게 바로 나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소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소득에서는 요 밑에 있는 소득금액을 더하시고요. 근로소득에서는 수익금액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득이 수익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거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소득이 생각보다 작아서 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홈택스에 꼭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해서 내 소득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과연 소득이 얼마냐 보시면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봤는데 소득이 뭐 7천이에요, 8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지금 퇴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소득이 나의 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작년에 뭐 2억을 벌었던 3억을 벌었던 지금 그 회사를 퇴사했다 이러면 그 소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내 소득이 아니다 라는 거 하고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현재 내가 월급 받는 회사의 소득이 나의 소득이다. 요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해서 대출 계산을 할 때 DSR이 맞는지 DTI가 나오는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소득금액 보는 법 한번 홈택스에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어떤 분들이 사업 개시를 올해 2월에 했어요. 오픈했더니 막 수입이 많아.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소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은요. 올해 그 5월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작년 거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개시한 분들은 무소득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발생을 한 소득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면 7월 달에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환산소득을 하셔야 됩니다. 증빙소득자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2개년 소득을 가져오라고 해요. 작년하고 재작년. 상시소득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작년치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상시소득자라는 것은요, 이 보금자리론 규정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상시소득자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분들은 상시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전년도 소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소득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또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소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소득이 낮았는데 올해 갑자기 소득이 뭐 확 늘었다 이러면 올해 소득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또 되는 은행이 있고 또 뭐 무조건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와라 뭐 이런 은행도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의논을 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빙소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대체소득이라고 해서 인정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정을 해서 우리가 환산으로 소득을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요, 증빙소득자하고 인정소득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정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시죠. 받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내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 내시죠. 내는 거. 그게 바로 인정소득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뭐 국민연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많이 내면 연봉을 이제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뭐 볼게요. 제가 핸드폰에는 표를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 15만 6천 원 정도를 내면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셔야 돼요. 39만 6천 원을 내야지만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만 내도 되나요?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은 3개월 평균치를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의 평균치가 건강보험이 15만 6천 원이다. 이러면 연봉 5천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또 무조건 이 인정소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인정소득을 쓰시려면 무소득자이거나 부부가 합산을 해서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이 인정소득이라든지 또 신고소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증빙소득, 인정소득까지는 우리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는 조금 더 소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고소득인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소득 없으면 카드라도 많이 쓰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용을 해서 신고소득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근데 보금자리론은 카드 소득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카드 많이 써서 보금자리론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소득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환산해서 쓸 수 있는데 조금 매년 그 수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올해는 2,573만 원 정도 쓰시면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시면 1,544만 원 정도 카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얼마 있느냐, 나 자신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가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이 소득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종류로는 증빙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환산을 하는 인정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카드 많이 사용하셔서 환산을 해주는 그런 신고소득이 있는데 이 카드 소득은요, 환산할 수 있는 그 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 공제용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냈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 사고 이런 걸로만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거 역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찾는 방법 나오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제 블로그 있어요. 레오대출연구소 블로그에 들어와서 환산소득 하는 법 찾으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내 작년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을 해서 아 내가 작년에 카드 2,500만 원 이상 썼으니까 아 그래도 뭐 연봉 5천만 원 이쪽 저쪽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휴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정상적으로 복직을 했으면 곱하기 12 하시면 되고요. 휴직이 너무 길다. 3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 휴직이다. 그러면 무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휴직이 너무 길면 아 이게 소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다 환산해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